두 번째 집을 사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대도시에서 집 사는 것을 막던 규제도 하나둘 해제하겠다. 중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난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주인을 못 찾은 빈집이 1억 채를 넘어설 만큼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값 거품을 키울 위험이 높은 대규모 부양책 같은 큰 칼은 빼고 나머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강조했던 원칙까지 삭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서방이 어려움을 과장한다고 핏대를 세우지만 실제로는 물가 하락이나 높은 실업률이 위기의 전조가 아닐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증입니다. 단체 관광객 66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 중국을 출발한 여객선으로는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단체 관광 제한이 풀렸기 때문인데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보복 이전은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 위축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벌써 중국의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수출의 중국 내수 경기 의존도는 지난 5년여 동안 조금씩 낮아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체 수출 물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으면 이제 이런 식의 그 해당되는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리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거든요. 분명 우리 수출을 좀 다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중국 이외 지역으로. 하반기 반도체 가격의 반등을 계기로 본격 회복을 노리는 우리 경제에 중국의 경기 침체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장 앞에는 대형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비구위안의 위기설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구위안의 총 부채는 255조 원,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도 9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비구위안은 최근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농국제신탁이 유동성 부족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도래 상품의 상환을 연기한 겁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중농국제신탁 지점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 2.5%로 시장 추정치 4.5%를 한참 밑돌았고 수출도 지난해 대비 14.5%나 줄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호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즈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금 51조 원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규제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한 곳인 비구이 위안. 지난 7일 만기가 된 채권의 이자 3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30일의 유예기간 안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디폴트가 선언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업체는 재작년 디폴트 선언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를 깊은 침체에 빠뜨렸던 헝다보다 4배나 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헝다 사태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当时压力是挺大的，担心可能房子没建，自己还在还贷，其实对自己的生活，还有家人的生活，其实影响是非常大的。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2.5%, 예상치보다 2%포인트 낮습니다. 올해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我觉得挺难的，这个就业的竞争压力比较大。 그러자 중국 당국은 매달 하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이번 달부터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또 중국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 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점차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